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림 효과는 바탕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1번 문제 핵심은 세이브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 샴푸 용기 모양이 바로 패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가도록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쉐이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문자 효과는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문자에 웹 텍스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화면과 같이 변형,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하고요. 대화상자에서 포토샵은 단위가 픽셀입니다. 반드시 픽셀로 설정을 해주신 후에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 해상도, 레졸루션은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설정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 쇼 그리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드 간격은 화면과 같이 100 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한 건 교재 참조해서 환경 설정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가져다가 필터 적용해 보죠. 자, 제공된 원본 이미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을 하고요. 이렇게 열기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내 PC 문서를 열어보시면 GTK 폴더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제공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1급-1하고 2, 3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3개의 이미지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보다 이미지마다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요.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1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이미지에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는데 이때 Shift 누르면서 바운딩 모서리 드래그 하시거나 상단 옵션 바에서 비율 유지 클릭해 놓으시고 W나 H에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고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도 약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세이브 에즈 대화 상자가 뜨겠죠. 자, 처음부터 여러분이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다 바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작업 중간에 레이어가 합쳐지거나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먼저 하시고 최종적인 단계, 다 마무리된 단계에서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세이브 에즈로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자, 저장 규칙대로 파일 이름 입력을 해주시는데 수험번호는 여러분이 시험을 접수하신 후에 받는 번호가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게시가 되고 여러분도 사전에 공지가 된 걸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 레이어가 보존이 되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에 필터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엣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크로스 엣지는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크로스 엣지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시면서 진행해야지 중간에 다운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샴푸 용기 모양의 패스를 생성할 텐데요. 레이어 패널 확장해서 레이어 1의 가시성을 꺼놓고 좀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색상은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 레이어일 때 자, 코너 레디우스 값은 50픽셀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뜨면은요. 125에 227 픽셀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좀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작업들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최종적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작업 진행할 텐데요. 자, 레이어 보시면은요. 지금 라운디드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모양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 연산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콤바인 쉐입스에 클릭하고요. 자, 커서 옆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해당 레이어에 추가적으로 더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디우스를 2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25에 91 픽셀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이 모양을 컨트롤 누르시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단 옵션 바에서 여러분 얼라인을 클릭합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의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의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단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콤바인 쉐이프일 때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서요. 이번에는 76에 58 픽셀을 입력하고 이렇게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 얼라인으로 줄 맞춰주는 기능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단에 해당되는 형태도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고요.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 1에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코너 레디우스 값을 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될 거예요. 둥근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콤바인 쉐입일 때요. 나머지 두 개의 형태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부 그려주시고요.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화면 배율 키워서 보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될 모양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죠. 네. 자, 엔터 두 번 눌러서 패스의 선택을 한번 풀었다가 이렇게 패스 선만 보이는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겹쳐서 그린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ubtract Front Shape가 되겠습니다. 자, 빠질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빠지는 상태로 그려질 거고요. 레이어도 동일한 레이어에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높이 관계가 좀 안 맞으면은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하단부도 빠지는 영역에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빠질 부분을 사각형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펜 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를 그려주는데요. 자, 패스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고요. 빠지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단부 옵션에서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이프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쉐이프일 때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초점은 클릭을 하시고요. 쉬프트 클릭하시면 직선형으로 그려집니다. 네. 자, 쉬프트 클릭하시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닫힌 패스를 만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점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그려놨던 모양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성 형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일단 큰 형태를 그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에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3개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색상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콤바인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 주십시오.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3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로 병합하겠습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상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옵션에 회전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11도를 입력해서 회전하고요. 이제 레이어 1의 눈 아이콘을 켜서 배치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이때도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스 저장을 하겠습니다. 패스 패널을 확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탈릭체로 작업 중인 패스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패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대화 상자가 나오면은요, 여기에 지정된 대로 샴푸 용기 모양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2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현재 레이어의 상태를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일반 레이어 상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 패널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저장한 샴푸 용기 모양이라고 하는 패스만 남겠죠? 자, 레이어의 제목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먼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3개의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스트로크는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 사이즈는 4픽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적용하기 위해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클릭합니다. 자, 하단에 그라디언트 막대를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컬러 스탑 적용 더블 클릭해서 흰색, 네, 오케이 눌러줍니다. 오케이 한번 더 누르셔서 대화 상자 닫으시고요. 자, 리니어일 때,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일 때 이 색상이 적용되는 이 값을 보십시오. 왼쪽 색상에서 오른쪽 색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너 섀도우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는데 체크박스 말고요. 이 용어 자체를 클릭해야지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앵글은 120을 디스턴스, 초크 사이즈 조정하시고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트로크의 단일 색상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 패널에 패스 레이어에는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샴푸 용기 모양의 패스 안에 이미지를 쏙 집어넣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셔야겠죠. 자, 1급-2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먼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줄여 주셔야 되겠죠. 네. 자, 크기를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바뀌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에서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패스와 현재 지금 레이어 2 있죠. 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패스 레이어에는 밑줄이 쫙 그어지죠. 자, 이 레이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색상, 즉 픽셀이 채워진 영역과 이쪽 레이어를 서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데요. 기준은 아래 레이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안에서만 형태가 보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2에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크기, 그 다음에 회전을 조정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급-3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이제 브러쉬 형태만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보시면 배경 부분이 흰색으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여기 설정치, 톨러런스의 허용치를 맞춰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티규어스에도 체크를 하셔서 배경 부분만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뒤집어 줍니다. Select Inverse 하면 선택이 반전이 되죠.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시면서 회전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컨트롤 S 수시로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쉐이프 모양의 종류를 찾아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된 거는 보우라고 하는 건데요. 자, 레거시 쉐입 앤 모를 선택해서 확장을 해서 보시면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우리가 찾는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이 잘 안 보입니다 하시면 설정에서 라지 썸네일 하시면 큰 모양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 하나씩 확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익히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레거시 쉐입 앤 모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보여요 하는 경우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추가는 어디서 하느냐?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곳에서 Shape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하나의 패널이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에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나, 자, 없을 때는요. 자, 여기에 옵션을 누르시고요. Legacy Shape and More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도 세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쉬프트를 끝까지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제시된 색상은 6자리로 제시가 되는데요. 알파벳과 숫자 조합입니다. FFCC CC라고 되어 있어요. RRGG, BB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실 땐 중복되는 부분 생략하시고 이렇게 3개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설정 값은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적용되는 정도를 이제 보시면서 시험지의 출력 형태랑 비교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완료해 주시고요. 자, 엔터 눌러서 패스를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 쉐이프일 때 이제 두 번째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캡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 모어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애니멀을 클릭해서 확장을 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캣 프린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해서 사이즈 7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너 베벨이고요. 업 위로 올라오는 상태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하나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J는 해당 레이어를 복제하는데요. 이 레이어의 상태 그대로 이펙트까지 복제를 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를 확대를 해주시고요. 배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변형 완료해 주시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툴 패널에서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 제시된 설정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는 에리얼 볼드 35포인트고요. 자,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은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를 변형하기 위해서 워크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에서 변형된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가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밴드 값은 기본이 5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로 설정을 바꾸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글씨의 위치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마우스를 글자 밖으로 가져오면은 이동 도구 무브 툴로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을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워주시고 왼쪽 색상 더블 클릭하셔서 자, 흰색일 때는 F가 6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 피커의 왼쪽 상단, 네, 이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흰색이 바로 지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전에 작업했을 때 컬러 스톱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이 왼쪽 색상에서 오른쪽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잖아요. 자, 이 색깔이 바뀌는 방향을 보시고 여기에서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선형일 때 90도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그림자의 길이, 거리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에 참고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답안이 전송될 경로로 저장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보기가 될 거예요. 자, 이때 격자 그리드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빠뜨린 부분이라든가 레이아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나 출력 형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자, 임시 폴더에 이 원본을 저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하나당 2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답안에 저장될 경로, 전송될 경로는 문서를 찾아주세요.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상황과 똑같이 여러분도 원본 이미지 여기에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도 최종적으로 GTQ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는 습관 들이시면 실수 없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 JPG 안 찾아지는 경우는 그 버전이 높았을 때 간혹 이 파일 형식을 눌렀을 때 JPG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파일에 세이브 카피, 사본 저장 또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도 여기에 세이브 카피 사본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JPG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JPG 저장 끝났고요. 이제 PSD 저장 하나 남았죠. 자, PSD는 저장 규칙에 보시면 10분의 1로 줄어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40, 하이트는 50 설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파일의 Save As를 통해서 저장 경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완료되고 나면 정답 파일 2개 생성되는데요. 마무리 하시면서 바로바로 답안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